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체육관에 먼저 처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코치님께 가르침을 받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 자세부터 알려주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체육관에 와서 바로 이 늪이라고 하면은 또 좀 안 좋은 표현이겠죠.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처음 체육관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본 자세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기본 자세를 배우면은 우리가 보통 짧으면 2주, 뭐 길면은 뭐 한 달, 두 달까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거울 앞에서 콩콩콩 뛰고 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바로 이 기본 자세, 대체 왜 잡아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우면서 코치님께 왜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정서상 누군가 나를 가르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코치님께 질문을 던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제자리에서 거울 앞에서 하염없이 콩콩콩콩 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뛰는데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잡고 뛰는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유죠. 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다는 것은 뭔가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복싱은 이 링 위에서 상대를 하면서 앞뒤 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스포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자세를 잡지 않으면 중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서 있을 때보다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중심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다리를 얼마만큼 벌려야 할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체육관에 가가지고 코치한테 다리를 얼만큼 벌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주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한 발을 뒤로 빼고 양발을 사선으로 놓으면 아주 이상적인 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복싱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자세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자세를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코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자세를 하나하나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를 벌리면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알죠. 하지만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공격에서도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몸이 이쪽으로 밀리든지 저쪽으로 밀리든지 그런 급격한 중심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되돌아오는 그런 반작용에 의해 몸이 급격하게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동할 때, 공격할 때 그런 갑작스러운 중심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근데 흔히 이런 공식을 좀 알아두면 좀 괜찮아요. 다리를 얼마만큼 벌려야 되는지는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크고 그 저항을 크게 이겨내야 될 만큼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다리를 대각선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다리를 비교적 좁게 벌렸습니다. 자, 지금은 다리를 비교적 넓게 벌렸죠. 자, 다리를 좁게 벌리면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의 면적이 좁아요. 하지만 다리를 넓게 벌리면은 아까 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사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더 안정된 자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리가 어느 정도 넓이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더 넓어지거나 더 넓어지면은 우리가 효율로 봤을 때는 그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해서 너무 넓게 벌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자, 다리 넓이에 대해서는 자, 대각선으로 벌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자로 벌렸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좁아졌을 때 면적이 좁아지죠. 면적이 좁아지지만 앞뒤로 면적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저항은 버티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양옆이 좁은 만큼 옆에서 오는 저항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옆에서 오는 저항에는 버티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래서 이런 양발이 좁은 그런 스탠스는 우리가 스트레이트를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우리가 훅 같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치니까 맞으면은 다시 반작용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온 만큼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저항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훅을 치면은 다리를 좁게 벌렸을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무너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리 면적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어떤 공격에는 유리하고 어떤 공격에는 불리하다, 어떤 움직임에는 유리하고 어떤 움직임에는 불리하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가면은 굳이 한 가지 공식, 어깨 넓이로 벌려서 한 발 빼서 옆으로 쓰면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격, 원하는 회피 방법에 따라서 다리 넓이를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안정감 있게 공격하고 안정감 있게 피할 수 있는 다리 넓이를 스스로 찾아내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하게 될 여러 가지 강의에는 운동역학이라는 그런 과학이 조금씩 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힘,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런 간단한 스탠스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코치를 찾아가야 되고 코치는 그 수백만 가지가 넘는 상황을 일일이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 공격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크로스 공격에 대해서 정확한 공격 방법을 한번 과학적으로